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4일 버즈피드 재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북한 미사일 발사 5년 만에 제2경보 발령, 만일의 경우에 해야 할 3가지 행동입니다. 엄청난 반응으로 단숨에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열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군요. 5년 만에 이른바 다급히 제2경보가 발령됐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10월 4일 오전 7시 2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돼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즉 제2경보를 통해 국민보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사일은 홋카이도 아오모리 방면으로 발사된 뒤 태평양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파괴 조치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9월 말부터 이달까지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제2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제2경보는 원래 일본 영토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 또는 영토 영해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에 낙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발령되지 않습니다. 대신 선박 항공기에 대해 신속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10분 이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각관방 국민보호 포털 사이트에서는 낙하 시의 행동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1.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상가로 피신.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파편이나 폭풍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철역, 지하상가로 대피합니다. 만약 목조 가옥에 있을 때는 즉시 대피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가도록 합니다. 어떤 건물이라도 폭풍으로 깨진 유리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창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 지키기.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그늘에 몸을 숨기거나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또한 차량에 타고 있을 때는 연료에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딘가에 세워두고 대피하거나 근처에 대피 장소가 없을 경우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합니다. 고속도로 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지하고 차내에서 자세를 낮춥니다. 3. 입과 코를 막는다. 만약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화학물질이 사용됐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 있을 때는 입과 코를 손수건 등으로 가리고 즉시 밀폐성이 높은 방이나 바람에 대피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환풍기를 멈추고 창문을 닫도록 합니다. 감시하고 실내를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행정당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홋카이도의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는 연락이 안 된 곳도 있고 등교하라는 학교도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일시 정지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초중학교는 메일 시스템이 다운되어 등교에 관한 연락이 도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마침 등교 시간이어서 이미 집을 나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각각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지시가 됐습니다. 학교는 오늘을 교훈 삼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시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 긴급 지진 속보였고 큰 피해가 오는 상황이었다면 학교의 지시만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재차 실감했습니다. 일본에는 핵 쉘터도 방공호도 없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변 정세가 점점 변하는 가운데 단지 입으로만 평화를 호소한다고 해결될 것인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억지력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외교도 대국민 위기감도 전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전쟁의 비참함만 날리지 말고 황금 시간대에 방송으로 계몽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족을,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교육하고 대화 수업을 통해 공감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 경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어차피 바다에 빠지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것 같다. 만약의 일이라고 해도 일본 국내에는 근처에 도망갈 곳이 대부분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이번과 같은 경보를 감지하고 갓길에 긴급 정지하면 뒤에서 추돌당할 위험이 높을 겁니다. 만일의 행동이 쉽도록 정부는 쉘터와 같은 시설을 각 처에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요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왜 요격하지 않았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명중하지 않았다면 개량해야 하고 향후 방위력 증강 방법 검토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헌법 구조나 유감 발표만으로 돌아갈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미사일의 경우 상공 통과는 3분 전, 착탄 5분 전에는 제2경보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전체에 어디서든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쉘터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쿄 도내라면 5분이면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은 많다. 해상 전투 등 전쟁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미사일 선제 공격이 있을 시 거의 확실하게 핵 공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열파를 피할 수 있는 실내 대피는 의미가 크다. 전술급 핵이라면 5분 안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폭풍에도 상당한 대처가 될 것이다. 다만 좀 더 경보가 1, 2분 빨리 울렸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은 정밀도와 균형 문제 등으로 너무 빨리 내다보면 오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기술 혁신을 기대한다. 대댓글 아오모리 현민의 말로는 이번 경보가 울렸을 때 이미 아오모리 상공을 지난 뒤여서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총리는 매번 북쪽을 비난할 뿐인데 그보다는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검증해 앞으로 대비하기 바란다. 예전에 출근 등교 시간 도중에 큰 지진이 왔을 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제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출근을 했고 아이도 바로 등교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 벽이 무너지고 기차도 멈추고 전화도 잘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이도 오후에 학교로 마중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에도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이후로 재난급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보다 가족의 신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를 등교시키기보다 부모가 살피며 출근해봤자 못 오는 사람이 다수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거죠. 재해급의 판단 기준이 어렵지만 5년 만이네요. 확실히 제2경보가 발령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학교도 기업도 특별히 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평범하게 등교, 통학, 통근했다고들 합니다. 확실히 평화로운 것보다 나은 건 없지만 유사시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훈련을 할 시기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도호쿠 신칸센은 일시 운전을 보류했습니다. 수도권에 제2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철이 일제히 정차할지도 모릅니다만 뭔가를 주지 않으면 클레임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사시가 되진 않았지만 동아시아가 수상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피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핵미사일 착탄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내에 있을 경우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3분은 부족하다. 미군의 조기 경계 위성은 발사 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경보가 발령되면 10분의 시간이 있어 대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경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7분이나 늦은 경보는 별 의미가 없다. 돌쇠 한마디. 이렇게 미사일을 쏴주니 기시다로서는 고마울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끝모르고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할 기미는 없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